얼마나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던 걸까요? 얼마나 오래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이지은, 34살.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 14층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 회색 벽이었습니다. 그 벽에 햇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람은 보통 6시 20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아니면 5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눈이 뜨이고 천장을 바라보고 그러다 손이 자동으로 머리맡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뉴스, SNS.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안 지은의 눈은 아직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머리만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자료 미리 준비해두세요.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사서 걸어가면서 먹는 것이 지은의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시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러다 다시 이메일, 다시 메신저. 지하철이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은은 보지 않았습니다.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회사 건물로 들어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 아니면 8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회의와 보고서와 전화통화와 메일과 또 회의로 채워졌습니다. 점심은 주로 책상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도 대화는 주로 일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는지, 팀장이 요즘 왜 예민한지, 다음 달 인사이동 소문이 있는지. 지은은 그런 대화들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척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지쳐갔습니다. 커피를 2잔, 3잔 마셨지만 졸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코앞이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지은은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이거나 팟캐스트거나 유튜브였습니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깨는 언제나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습니다. 고개는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자신의 가방끈. 그것들이 지은의 시야 안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이신가요? 지은에게 그 질문을 했다면 지은은 아마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건 지은의 일상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은은 하늘을 자주 봤습니다. 방과 후에 동네 골목을 걸으면서 구름을 보았습니다. 저 구름은 토끼 같다, 저건 강아지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여름 하늘의 파란색은 얼마나 진하고 깊었는지 그 안에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성적이 신경 쓰였습니다. 친구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늘을 볼 생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대학에 와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점, 스펙, 취업.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됐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지은은 완전히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30이 되었을 때 지은은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의점 케이크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소원을 빌려다가 아무 소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입으로 불어 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31, 32, 33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대로였습니다. 맞은편 회색 벽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음이 가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만 살고 있을까? 퇴근길 버스 안에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곧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거나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지은은 문득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데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고 아무도 창밖을 보지 않고 모두가 손안의 작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왜인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인가?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은은 역시 곧 시선을 다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돌렸습니다.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화요일. 회사에서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보통보다 조금 더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오후에 팀장과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저녁 퇴근 전에 급하게 수정 작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이어폰을 꽂으려다가 이어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방 안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가져올까 생각했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이어폰 없이 걷는다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어폰 없이 퇴근길을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심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음식 냄새,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지은은 그 소리들이 낯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이어폰이 없으니 손에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신호등. 지은은 멈춰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 짧은 기다림 동안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충전기가 가방 안에 있었지만 지금 당장 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지은은 그 순간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다가 처음으로 숨을 쉰 것 같았다고, 눈이 처음으로 초점을 맞춘 것 같았다고, 세상이 처음으로 보인 것 같았다고. 하늘은 황혼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는 보라빛과 파란빛이 섞여들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 위로, 전깃줄 너머로, 그 모든 것들 위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분홍색으로 물든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느다란 금빛 선들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빛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왼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동네에 아주 오래 있어 온 것 같은 교회. 그 교회의 십자가가 노을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걸려있던 작은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하루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도, 모든 것이 아주 잠깐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지은의 귀가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약간 차갑고 아주 맑은 바람. 지은의 볼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가만히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처럼 무언가가 지은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눈물이 날 것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살며시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파란불.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도 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내내 지은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채로 걸었습니다. 발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길 반대편에 도착해서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지은만이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적이 있었지? 그 생각이 가슴을 지나갔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의 하얀 천장, 늘 보던 천장. 하지만 그날은 그 천장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장 너머에 하늘이 있다. 저 하늘이 있다. 붉게 물들었던 그 하늘이. 지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그 바람이, 그 종소리가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릴 때 들었지만 잊어버렸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시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지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뻤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예뻤다. 그 한마디.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예쁘다는 감정. 무언가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감정. 지은은 그 감정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는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알람, 휴대폰, 출근, 회의, 점심, 회의, 퇴근. 그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이어폰을 찾아서 다시 꽂았습니다. 고개를 다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멈출 때마다 지은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 아주 잠깐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맑았습니다. 투명한 하늘 아래 먹구름 하나 없이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빗방울을 맞으면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하루 중에서 이상하게 쉬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여전히 까다로웠고 업무는 여전히 많았고 마감은 여전히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몇 초 동안만큼은 지은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숨을. 그러면서 지은은 천천히 알아챘습니다. 하늘이 매일 다르다는 것을. 같은 하늘이 하루도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는 것을. 어제의 붉은 노을과 오늘의 파란 하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변화가 매일 있었는데 지은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은은 퇴근길에 이어폰을 빼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귀를 채우던 소리들이 없으니 도시의 소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공사 소리. 그게 불편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소리들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낙엽 하나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어폰이 막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고개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로 아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을 보다가 하늘이 눈에 들어오면 잠깐 멈췄습니다. 퇴근길에 지나치는 그 작은 교회 앞에서도 멈추게 됐습니다. 빨간 벽돌 교회, 오래된 나무문, 문 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교회 앞을 매일 지나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물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은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멈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형광등빛과는 다른 아주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빛을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빛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낙엽 몇 장이 지은의 발치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십자가는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받아서 아니면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지은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앞에 서 있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찬양도 좋았고 선생님도 좋았고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다 같이 찬양을 불렀던 것. 그 기억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부가 바빠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번거로워졌고 그러다 가지 않게 됐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지은은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냥 바쁘게 앞만 보고 아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본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지은은 퇴근길에 가끔 일부러 조금 돌아서 그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빠른 길이 따로 있었는데도 굳이 그 길로 걸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면서 문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막상 문 앞에 서면 선뜻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그런 생각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늘이 더 맑아졌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독 높고 투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면 하늘이 어찌나 파란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퇴근길이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회의 중간에 잠깐 창가에 섰을 때,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하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은은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거창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이 하늘이, 이 빛이, 이 바람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느낌. 지은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됐습니다. 고개가 무거워졌습니다. 내려가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바닥을, 화면을, 발밑을 보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잊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서울은 추워졌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쌓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입김이 나왔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지은은 그날 아침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걷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란 잎과 파란 하늘. 그 색의 대비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이 하늘이, 이 나무가, 이 색깔들이 매년 이 계절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 길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느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뭘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업무를 하면서도 그 물음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은 오래전에 받았던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담당 선생님이 직접 이름을 써서 선물해 주셨던 성경책.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짐 안에 넣어두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장 맨 뒤에서 찾았을 때 오래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표지는 약간 낡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단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은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 지은의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던 선생님. 수련회 때 지은이 모기에 물려 울 때 약을 발라주던 그 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성경책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릴 때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자신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면서 지은은 오래전에 자신이 아는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마감은 여전히 촉박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창가에 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오피스텔 14층의 창문.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 보이던 그 창문. 그런데 그 창문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늘 있었지만 보지 않았던 하늘이. 밤하늘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하면 아주 맑은 밤에는 몇몇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찾는 것이 저녁의 작은 즐거움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예전처럼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맑은지 흐린지 그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하루였지만 그 안에 숨쉬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더 차갑고 더 맑아졌습니다. 겨울 하늘의 파란색은 여름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차갑고 더 깊었습니다. 그 파란색을 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지은은 어느 날 퇴근길에 교회 앞에서 멈췄습니다. 늘 지나치던 그 교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요즘은 가끔 문을 바라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날은 발이 멈췄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멜로디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지은의 귀에 닿았습니다. 지은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이 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과 소리가 추운 겨울 저녁에 지은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고, 하지만 분명하게. 지은은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강대상이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제일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양이 계속됐습니다. 지은은 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 지은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지친 것들이,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볼 위로 흘렀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혼자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자신 혼자 달려가고 있다고, 자신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늘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늘 거기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은 그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이 귀에 걸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지은의 마음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목자,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며 돌보는 사람,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는 사람, 양이 지쳐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 지은은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목자는 늘 거기 있었는데 양인 자신이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지은을 보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오셨다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겨울밤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었지만 그날은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 위에 저 별들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다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색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빛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은의 볼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깐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떤지, 맑은지 흐린지. 퇴근길에는 가끔 이어폰을 빼고 걸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길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봄이 되자 나무들의 연두 색싹이 돋아났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도 계속 갔습니다. 매주는 아니었습니다.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우산을 쓰고 출근길을 걷다가 우산을 접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빗속을 그냥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봄비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옷이 조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빗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가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은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웃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처음 하늘을 올려다본 날이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혼자인 날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자신이 이름 붙이는 것을 오래 피해왔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바쁘게 아래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존재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에만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횡단보도의 노을 속에, 그 교회 앞에 따뜻한 빛 속에, 그 겨울 별빛 속에, 그 봄빛 속에, 바람소리 속에, 새벽빛 속에, 나뭇잎의 초록색 속에 늘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다시 같은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을 들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던 그 자리. 지은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길을 골라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노을. 구름이 그 빛을 받아 분홍색으로 빛났습니다. 빌딩들의 유리창에 노을이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하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 넓은 것,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신을 알고 있는 것.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왜 우는지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노을이, 그 바람이, 그 종소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바쁘고 지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에게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신호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횡단보도 앞에 혼자 섰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조금씩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구름들이 흘러갔습니다. 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숨결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네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이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바쁘게, 지치게, 아래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지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잊고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급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아래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아니면 산책하실 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드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 안에 늘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오래 하늘을 보지 못한 것 같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늘 그 자리에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지은처럼 오늘 여러분도 잠깐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고 그 안에서 오래 기다려 오셨던 그분을 느끼실 수 있기를 조용히 따뜻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횡단보도 앞에서 흘린 눈물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극적으로.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번개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그냥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 노을 한 번, 바람 한 번, 종소리 한 번.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지은의 문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봄이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됐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뜨겁고 습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올라왔습니다. 낮의 햇빛은 따갑고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걸었습니다. 지은은 그 여름의 하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뭉게구름이 좋았습니다. 거대하고 희고 높이 솟아오른 여름 구름들. 그 구름들이 서서히 모양을 바꾸면서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 어릴 때 보던 것과 같은 구름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컸습니다. 더 웅장했습니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회사 건물 옥상에는 에어컨 실외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딱히 아름다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남은 시간에 거기 올라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을 봤습니다. 태양을 봤습니다. 아니, 태양은 눈이 부셔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빛이 퍼져 있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하얗고 빛나는 하늘. 그 시간이 하루의 쉼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점심 먹고 옥상에 혼자 올라가는 지은을 뭘 하냐고 물어보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하늘 보러요. 동료는 잠깐 지은의 얼굴을 봤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동료가 같이 올라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옥상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내려오면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하늘을 안 봤던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그 동료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입사동기였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같이 다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팀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밥도 자주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그 짧은 대화를 나눈 이후로 둘은 자주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수연도 비슷했습니다. 32의 수연도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고 연애도 오래 안 됐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1년 전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1년 전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힘든 날에도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늘 위에 누군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지은은 수연에게 그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엄마가 데려다 줬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가지 않았다고. 가끔 생각이 나지만 선뜻 발걸음이 안 됐다고. 지은은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선뜻 안 되는 마음 자신도 알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그 마음. 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채워졌던 그 느낌.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은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은과 수연은 함께 그 작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빨간 벽돌 교회. 오래된 나무문. 수연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지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발이 붙는 것 같은 느낌. 선뜻 들어가지지 않는 그 느낌. 지은이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흘렀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옆에 앉아있는 수연을 살짝 봤습니다. 수연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을까? 지은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왜 이제야? 이제야 왔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더 일찍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지금이 맞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더 일찍도 더 늦지도 않게 딱 이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이, 그 긴 빨간 신호등이, 그 붉은 노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가을 지은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의 조용한 세례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이 조용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 조용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 같았습니다. 출렁이던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왜 우는지 알았습니다. 감사해서였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바쁘고 지쳐 고개를 숙이고 달려가던 그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세례 후에 지은은 교회 마당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지은은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문을 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처음 하늘을 본 그 횡단보도에서 세례를 받은 교회까지는 2해가 걸렸습니다. 2해 동안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라짐은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피곤했습니다. 여전히 일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힘들 때 하늘을 봤습니다. 지칠 때 하늘을 봤습니다. 기쁠 때도 하늘을 봤습니다. 고마울 때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 하늘 안에 늘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은은 요즘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이불 속에서 잠깐 가만히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발길을 느낍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구나. 오늘은 흐린 날이구나. 그것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커튼을 엽니다. 맞은편 건물에 회색 벽이 보입니다. 그 벽은 여전히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그 벽 위로 보이는 하늘을 봅니다. 그 작은 하늘 조각을 봅니다. 오늘의 색이 어떤지를 봅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먹지 않던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먹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10분이라도. 지하철 안에서 가끔 이어폰을 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예전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측은하면서도 친근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그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자리를 양보하려다가 이미 앉아 계셨으니 양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건네주셨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같이 내렸습니다.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도와주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다들 바쁘다고. 그 말이 조금 슬프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할머니와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지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면서 지은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의 지은이었다면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로 할머니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고개를 드는 것은 하늘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달라진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신 날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지은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마음으로는 아니었지만 항상 나중에 하자, 나중에 전화하자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가방 가득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된장찌개 재료 나물 몇 가지, 고향 집에서 담근 김치.
지은의 좁은 오피스텔 부엌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셨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거들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집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오래전 지은이 어릴 때 이야기.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때, 지은아? 지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예전보다는 좋아요. 어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채시는 분.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어머니를 데리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보시면서 멈추셨습니다. 너 여기 다니니? 네, 조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는 것을. 지은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다가 생활이 바빠지면서 멀어지셨다는 것을. 어머니도 오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셨다는 것을. 지은은 그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두 손이 맞잡혀서 서로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같이 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사시는 분. 바쁘고 지쳐서, 아니면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그냥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신 분.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잠깐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거나. 그분들도 한때는 하늘을 봤을 것입니다. 어릴 때, 아니면 더 여유롭던 시절에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위에도 하늘이 있으니까요. 늘 거기 있으니까요. 지은은 요즘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특별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늘이 특별히 아름다웠던 날을 표시합니다. 오늘 노을이 예뻤다. 오늘 구름이 신기했다. 오늘 아침 하늘 색깔이 특별했다. 한 달을 보면 표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늘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틀어졌고 팀장에게 크게 혼났고 동료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쳤습니다. 지은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잘 보이지 않는 별들. 하지만 보려고 하면 보이는 별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개, 2개, 3개. 그 별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이마를 차가운 창유리에 기댔습니다. 그 차가움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어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기도문을 아직 잘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웠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오래 무릎 꿇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는 그냥 말을 거는 것이라는 것을, 힘들다고, 감사하다고, 봐달라고, 모르겠다고, 그 말들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이 예쁘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늘을 만드신 분께 드리는 말이니까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지은이 처음 하늘을 올려다봤던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날, 지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늘을 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 긴 빨간 신호등, 그리고 황홀하게 붉게 물들었던 저녁 하늘. 그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배터리가 다 닳지 않았다면, 그 신호등이 그렇게 길게 멈추지 않았다면, 그날 이어폰이 가방 안에 있었다면, 고개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화면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멈췄습니다. 이어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지은은 이제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지은이 고개를 들기를, 지은이 하늘을 보기를, 지은이 자신을 느끼기를, 그 기다림이 배터리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작고 조용한 방식인지요. 얼마나 지은다운 방식인지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떠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작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지은을 또 한 번 울게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멀어지신 분. 힘들었던 시절에 기도를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잊어버리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바쁜 삶 속에서 그 생각을 잃어버리신 분.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멀어졌어도, 여러분이 잊었어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 위에 여전히 늘 계십니다. 고개를 드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이제 퇴근길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몸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이어폰을 자주 빼게 됐습니다. 가을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 저녁 하늘은 어떤 색일까? 가끔은 아무 색도 없는 잿빛 하늘입니다. 가끔은 보랏빛과 분홍빛이 섞인 화려한 노을입니다. 가끔은 구름이 가득해서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든 지은은 봅니다. 그 하늘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봅니다. 그 무언가가 지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어디 계시든, 방 안이시든 지하철 안이시든 산책길이시든 아니면 부엌에서 이걸 들으시는 중이시든 잠깐 멈추시고 고개를 드세요. 하늘이 보이신다면 그 하늘을 봐주세요.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 어디쯤 있는지 그 하늘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안녕하세요. 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침묵도, 그 시선도, 그 고개를 드는 그 움직임도 다 아십니다. 오래 기다려 오셨을 테니까요. 지은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일 가는 그 길, 매일 건너는 그 횡단보도, 처음 하늘을 봤던 그 자리,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게 주황빛으로 보랏빛으로 하늘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그 빛을 받아 빛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가을 바람이.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그냥 따뜻합니다. 지은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네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을이 더 붉어집니다. 빛이 더 따뜻해집니다. 바람이 더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드세요. 그것만으로 시작됩니다. 지은의 이야기가 그랬듯이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 하나로, 긴 빨간 신호등 하나로 그 시작이 됐듯이 여러분의 시작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고개를 드는 것, 아침에 창문을 열어 하늘을 한번 보는 것, 이어폰을 잠깐 빼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늘 거기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위에 그 하늘 안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사신 것 같은 분께, 지치고 힘드신 것 같은 분께,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멀어진 것 같은 분께,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딱 한 번만 고개를 드세요. 하늘이 있습니다. 늘 거기 있었던 하늘이. 그 하늘 안에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